다음은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시죠. 외국인 지분율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외국인 연을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실제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팔 만큼 팔았다라는 시각으로 오히려 좋게 보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면서 중요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외국인 지분율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31%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죠. 작년 초만 해도 36에서 37%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지금 벌써 코스피 시장에서 약 10조 원 이상을 매도하면서 지분율이 지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지금 매도의 원인은 환율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로 인한 기업 실적의 우려, 기업 실적이 피크아웃을 쳤다, 그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메리트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선진국 시장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도 그다지 싸 보이지 않다라는 것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워낙 좀 높은 것도 여전히 불리한 요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언제까지 계속 팔 것인가? 그러면 매수 유입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좀 봐야 될 것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50원이 왔죠. 1250원 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밑으로 가면은 매수한다. 이런 저는 관점보다는 결국에는 예전에 보면은 IMF 때를 좀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고 좀 꺾이는 게 좀 보여야지 다시 매수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환율이 상승되면 분명히 좋은 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많으면은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의 기업 이익 실적이 결국엔 상향되면서 지수 전망치도 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은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상승되면 물가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더 가중된다는 거는 외국인한테는 조금 불리한 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1250원을 넘어서 13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도 고점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조금 더 상향돼야 될 것이고, 제가 저번에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하지만 국내 시장 전체적인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기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전체를 사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몇 년 동안에는. 만약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쪽, 섹터별, 종목별로 좀 더 외국인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의 이런 기조가 향후 몇 년은 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단기간 내에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긴축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프라는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인프라 이쪽 기반시설 건설에 박차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따른 수혜주가 있을 것인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시진핑 주석이 26일 어제죠. 어제 밤에 얘기를 했는데 경기 부양위에서 인프라 건설 속도전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GDP 성장률 목표치가 중국이 5.5%를 지금 예고를 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결국에는 경기 부양 의지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IB들은 중국 경제 올해 4%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3% 후반대까지 지금 예측하는 기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결국에는 계획 경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세워놓으면 거기에 꼭 부합을 시키려고 하는,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전을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 부양하는 데 인프라가 지금 최고이죠. 지금 상하이
베이징이 봉쇄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지금 타격을 입고 있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얼마 전 이제 지준율 0.25포인트를 인하해서 통화수단을 사용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 재정수단을 본격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GDP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결국에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렇게 본다면은 수혜를 입을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인프라 쪽에 관련주로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두산바켓, 진성TC 등이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높았는데,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중국 쪽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선진국 시장이 더 높아졌어요. 중국이 2위로 떨어졌는데, 요번에 이제 인프라 건설을 좀 속도를 내면은 중국 시장 비율이 다시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관련주로는 조금 모멘텀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천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골라주셨어요.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간략하게 모멘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상하 프론테크 갖고 왔는데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생산 업체인데요. 1분기 어제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신정부에서 지금 에너지 쪽, 그다음에 원전하고 수소 쪽에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부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조심조심 건너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